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과 의협의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나오네요. 9시에 사배위원회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11시로 미뤄지고 이제 1시로 미뤄지고 이게 사정을 봤더니 전공의들이 멘붕이 됐네. 그 범우주적 미녀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고 있는 그 박현정인가 이 사람 완전 멘붕이 된 것 같아. 지금 최대집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최대집 그 페이스북이나 의협 그 웹사이트 난리 난 것 같더라고. 속았다고. 자기들 모든 걸 걸고 시험도 안 보고 했는데 최대집이 어떻게 자기들도 모르게 협상할 수 있냐. 근데 사실 최대집이 그럴 거라는 건 너무 보였죠. 초반에 좀. 최대집은 사실은 국회나 정부랑 협상을 하면서 자기 몸값을 키우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예, 정치권에 발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자기 몸값을 높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그 충실한 의배충의 마인드로 애들이 만렙이 돼버린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지들 지파를 지가 자른 거지. 네, 근데 합의문 내용을 보면요. 그냥 철저하게 평형이에요, 여러분. 찬 것도 더운 것도 아닌 아무런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그냥 평형의 상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죠. 그냥 평형의 상태예요. 그냥 모든 것은 파업 전의 상태로 리셋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뉴트럴 상태가 된 거죠. N. 여기에는 어떠한 진보나 태모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냥 정치적 행위거든요. 이 합의문만 봐도 민주당도 욕먹지 않으면서 최대집도 욕먹지 않는 딱 그 선에서의 합의문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중간의 길을 갔죠. 여기서 정말로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를 확대할 수 있는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나올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낙연 당대표의 이제 정치력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한 가지 이 합의문의 장점은 뭐냐, 좋은 점은 뭐냐, 다시는 이 의협이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이런 닭짓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벼랑 끝 이런 파업은요 다시는 못해요. 한 번은 국민이 뭘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속아줄 수 있으니까 언론도 이번에 너무나 편을 들어줬고, 근데 두 번은 못해요. 이것도 얘네들이 알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정말 민주당과 정부에게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면서 너무 일배적인 마인드를 보였잖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다 전교 1등 뭐 공공의대 뭐 이런 문제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퍼뜨리다가 예 진짜 다시 또 내리고.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 수능 몇 등 했고 나 전국 몇 등이었고 나 서울대 과수석했고 나 뭐 장학금 얼마 받았고 차라리 다 그렇게 공개하는 게 차라리 노골적이 낫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냥 고3의 마인드로 평생을 살아요. 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이룩한 업적이 고3 때가 최고치거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을 많이 봐요. 특히 서울대 출신 중에. 마치 아이돌에 마 있는 거지. 정상에서 탁 내려와서 평생을 그 아이돌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작점에서 인생의 그 정상을 맛보고 예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정말 비극이라고 봐요, 저는. 저 마인드가. 그리고 사실 외국의 의사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왜냐하면 의전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를 오지만은 이런 식의 전교 1등의 마인드나 이런 걸 가지고 성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의대가 되진 않거든. 그리고 솔직히 여자 최대집이라고 하는 이 박현정인가? 이 사람이 뭐 교과서 하나 대준 적 없는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국립대학도 그렇지만 사립대의 의치대 같은 경우는 7만 불이 넘어요, 여러분. 학비만 1년에. 평생 자기가 그 학자금 융자 받으면서 사는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은. 사실상 한국은 거의 거저 자기가 의사나 치과의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국가의 힘으로. 그러고서는 자기는 평생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이 돈과 권력을 누리면서 정부가 해준 게 없다니.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에 이 의대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권력과 돈을 주는 나라가 어딨어요. 검사들이나 판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의사들은 끝판왕인 거지. 그러니까 공공의 마인드도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정신적인 퇴보를 만들어내는 그냥 찍기 천재들이나 이 시험 천재를 양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 사람들이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기득권화되고 공공의 어떤 발달을 저해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적이나 마찬가지거든. 또 하나는 뭐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교 1등이 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전국 1등부터 몇 등까지가 서울대 의대부터 그 제주대 의대까지를 도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예요. 정말로 자기가 창의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국가적인 인재들은 차라리 다른 분야에 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국가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험을 제일 잘 보는 최고의 국가적인 인재들이 의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스킬을 요구하지도 않고. 정말 의사가 되고 싶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외우는 거 좋아하고 몸으로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서 충실하게 의사가 되면 돼요. 네, 오늘 검찰에서 정광훈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지금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검찰이 정광훈 보석 취소를 신청한 게 16일이에요. 지금 2주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정광훈은 완치가 돼서 나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사기극 벌이지 말라고 그러고, 막 대통령 고소하고 난리를 치면서 막 적반하장의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냥 집에 갔어요. 당연히 보석 조건을 위반했으면 법원 입장에서 즉시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원이 아무런 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론이 따가우니까, 지금 우리 심리할 거라고. 조만간 심리할 거래요. 그러더니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접 신문이 필요하면 정광훈 불러가지고 질문하겠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법원은 정광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정광훈이나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못 느끼는 거죠. 박형순이나 허선아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사실상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다음부터 법원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쭉 보면, 기소되고 풀어주고 집행유예를 하는 이 사건들의 일련을 쫙 보면요, 최근 홍정욱도 집행유예 해주고선 검찰이 항소 포기했죠. 조국 수사할 때 100번의 영장을 내주고 청와대고 뭐고 다 털 수 있게 영장 다 발부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쫙 보고 있으면요, 저는 이건 사실상 그냥 사법 구태타라고 봐요.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사법 그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전부 다 복직시켰어요. 사실은 정광훈 사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대법원장 정도면은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이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뭘 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변명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광훈을 키워낸 사람, 정광훈을 이 부흥전도사로 키운 사람이 누구죠? 김홍도예요. 김홍도가 그저께 이제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노환으로 별세라고 나오는데, 이 김홍도는 사실 좀 이렇게 요즘에 뉴스에 안 나왔는데, 참여정부 때만 해도 정말 거의 매일 뉴스에 나왔던 이 정치 목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벤틀리가 3대 있었는데, 그 3대를 타는 사람이 재벌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인 김홍도였어. 어떻게 벤틀리를 얻었냐, 교회 목사가. 그랬더니 헌금으로 받았다고. 여성 신도와의 그 성 스캔들에 위자료를 그 교회 헌금으로 주고, 변호사비 또한 현금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의 연봉이 진짜 그때가 2002년 3년 그때였는데요, 연봉이 한 10억대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거의 대기업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20만 명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고. 누구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럼 그 돈 누구 거야? 이 삼형제, 이 김홍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형이 누구죠? 광림교회
목사죠. 이 사람이 동생이 누구죠? 김국도라고 엠마누엘 교회 목사죠. 셋 다 대기업에 가까운 그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권에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교회 다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로 교인들이 목사가 아닌 게 뭐냐. 차라리 그러면은 감리교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이 연합감리교에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죠. 감리교는 인간을 믿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왜? 교회나 중세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의 끝판왕이 감리교예요. 감리교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사유재산을 목사가 갖지 못해요. 본인이 은퇴하는 순간 교회가 주어 교인들이 만들어준 사택조차도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사유재산을 갖지 못합니다. 세습은 꿈에 꿀 수도 없어요. 심지어 재정보고를 감리사한테 하죠, 매년. 감리사한테 하면서도 목사와 교인들을 따로 이게 감리를 받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문제나 불만이 있으면 다 호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따로 상담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다 견제하게 만든 평등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감리교는 완벽하게 그거에 반대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감리교를 써요. 사실상 교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감리교 재단의 이 짱이라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학벌이라든가 목사의 그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얻었는지를 잘 확인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형 교회를 키워내는지도 모르고 이 대형 교회를 키워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정치권과 결탁하거든요. 국민의 힘, 국민의 짐, 쟤네들 쪽하고 결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댓글 작업하고 휘발탄 만들고 이제 이번에 광화문 집회도 사실상 대형교회가 주도했다고 봐야 되고 돈 주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 만들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에 일조했던 사람들이죠. 정강훈을 앞에 내세웠지만 사실 뒤에는 이 정치권과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들의 돈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